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힘.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거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인함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강인함,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해내는 힘, 이게 뭔지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스포츠계뿐만 아니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냉혹하다, 강인하다 라고 하는 힘은 마음을 독하게 다진 사람, 무정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약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미가 넘치고 참을성이 강하고 냉혹한 사람, 그러니까 강인한 사람과 혼동을 한다는 것이죠. 권위주의형 부모의 양육 방식, 그리고 팀원을 냉혹하게 몰아붙이는 상사, 이런 것은 모두 구시대 방식의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을, 선수들을, 군인들을 강인하게 키운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혹독한 지옥 훈련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행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폐해도 여전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심각한 심리적 폐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경기에 앞서 승부근성이 떨어집니다. 큰 시험에 앞서 감정 소모가 커집니다. 또 번아웃 증후군을 겪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200명이 넘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위주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았다. 군대에서조차 성과는 저조하다. 처벌이 두려워서 무조건 규칙을 따랐던 아이가 자신을 통제할 부모가 옆에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두려움이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사사건건 다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했는데 다음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내면의 힘을 기르기보다 강인함을 겉으로 내보이는데 익숙해집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로 강인해지는 것, 그리고 강인해 보이는 모습을 혼동을 합니다. 아이를 냉혹하게 몰아붙이는 것, 선수들을 끝까지 쥐어짜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가짜 강인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회복 탄력성을 능가하는 강인함의 비밀, 스티브 매그너스 작가의 강인함의 힘에서는 가짜 강인함을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권위와 통제 중심으로 기르는 강인함은 가짜다. 두려움을 자극해 기르는 강인함은 가짜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는 강인함은 가짜다. 내면의 힘보다 외면의 힘을 중시하는 강인함은 가짜다.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요,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습니다. 몸으로 겪어요. 그 실체가 뭔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합니다. 대응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괴로움을 헤치고 나가요. 그렇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강인함이란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력입니다. 인내와 열정에서 나와요. 어떠한 역할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수용합니다. 자신이 준비된 사람임을 믿고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내적 동기부여를 합니다. 불안감 대신에 자기 확신을 푹 돋아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정진하도록 본인을 지속적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요. 한편으로 진짜 강인한 사람들은요, 몸과 마음의 소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힘들다, 지금 무리한 상황이다, 이런 신호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경청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할 일이 무언지를 살핍니다.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수용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면이 단단한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스티브 매그너스는 강인함을 기르는 4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나아갈 길을 찾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 원칙은 허세를 벗고 현실을 직면한다. 이건 가짜 강인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몸은 힘들다,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타인의 시선, 이를 의식하기 위해서 무리한 결정을 하는 것, 과도하게 내 몸을 혹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제2원칙,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하는 말인데 내 몸의 근육이 어떤 식으로 아프고 어떤 신호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이쯤이야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혹독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내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한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공격하거나 본인이 실망감에 빠져 있거나 좌절스럽고 우울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화났을 때 그렇죠. 이때 내 몸에서 나오는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3자처럼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네? 난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잠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제4원칙은 괴로움은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다.
성공학 책에서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도전하고 피드백 받고 끊임없이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우리 사회는 실패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길 바래요. 혹은 한두 달 지나면 제대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죠. 정말 강인한 사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변화하는 사람들은요, 뭐 어때? 다시 해보면 되지. 그래? 다시 수정해보면 되지. 다시 도전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쉽게 떠오릅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 교육 특징 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죠.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했다. 아, 난 역시 안 맞아. 그만해야겠다.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저 또한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100% 공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러한 4가지 원칙을 통해서 강인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이 책은 스포츠, 운동에 집중해서 뇌과학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실패를 이겨내고 강인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강인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연구 결과 그리고 논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개발, 성장에 있어서 이만한 근거와 탄탄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은 흔치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회사 생활 그리고 운동했을 때의 경험들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